이재명 대표의 선침 요소 훼손 사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게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난달에 나왔던 당시 이재명 부모의 묘소에서 나왔던 게 이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좀 흐릿했어요. 그래서 이 생하고 명자는 보였는데 이게 잘 안 보여서 살자로 해석이 되면서 자,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주술 테러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사 상황만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패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더욱이 테러의 주술적 수단까지 동원되었다는 점이 흉물스러운 물건을 집어넣고 살, 명, 생이라는 글자, 저주의 글자까지 써놓았겠습니까? 이러한 패륜적 범죄는 반드시 범인을 색출하고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합니다. 네, 이 질문은 뭐 장철민 의원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좀 민망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뭐 내용은 잘 모르니까 사실 이야기가 나온 거긴 하지만 특히 부모의 묘소가 그 의도가 어떻든 이 훼손된 그 사안이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이 그런 SNS에 이야기를 하셨던 게 뭐 정치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어색해진 거는 사실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이게 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을 때 분명 뭔가 훼손된 그런 상황이었었으니까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당시에 이제 저희 민주당이 저걸 약간 당 차원의 대응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를 키웠던 부분은 분명히 반성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행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앞으로도 요 사안에 대한 거를 조금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 사실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엄밀해지는 어떤 계기로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장동혁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뭐 당에서도 공식 논평도 나오고 당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드루킹 시즌2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드루킹 사건과 이거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민주당에서 이게 마치 상대 당에서 뭔가 하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했더니 결국은 자기 당의 문제였었고 지금 수사 의뢰를 함부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뭐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만 저는 아까 장철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당 차원에서 나왔고 무슨 뭐 테러니 뭐니 정말 이렇게 좀 험악한 표현까지 하면서 당 차원에서 나왔던 것은 그리고 사실관계까지 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나왔던 것은 자꾸 이렇게 주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대편에 대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공격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와 같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뭐 당시에도 이제 SNS에 올렸던 글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은 것은 뭐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그 사진에서도 보입니다만 저 생명까지는 보이는데 저게 기자인지 살자인지가 잘 불분명합니다. 저걸 검은 페인트로 썼다는데 저게 이제 묻혀있다 지워지면서 생기는 해프닝인 것 같아요. 저것만 제대로 보였더라도 생명기였으면 뭐 기가 전부 다 세 글자가 나쁜 글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지막 글자가 지금 살자로 읽히면서 저런 주술적인 악의적인 음해다, 뭐 흑주술이다.
후손의 절멸과 이 폐가 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다. 뭐 이렇게도 했었는데, 자, 이 합천에 있는 부모님의 묘소죠.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의문은 좀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문중의 어르신이 이재명 대표가 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부모님 묘소에다가 이렇게 이 기운을 불어넣는, 기운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문중의 어르신이라는 분이 그럼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 묘소라는 것도 알고 가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 묘의 묘주, 그러니까 직계 자손이 바로 이재명 대표인데 전화를 한 통해서 이런 거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사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뭐 주술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분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허락을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만약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게 밝혀진다면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뭔가 그분 입장에서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 선에서 이것을 좋은 뜻으로 하고 끝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일을 벌였던 이 문중 인사의 해명도 나왔죠. 자, 풍수지리 전문가시고 뭐 도자기도 굽는 인간문화재라고 그러세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를 방향이 잘못돼서 기가 약하다. 상당히 뭐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5월에 문중 인사들과 가서 기 보충 작업을 했다라는 게 이분의 해명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실을 다 알고 난 뒤가 됐으니까 또 SNS에 해명을 올렸어요. 자, 일단 유감이다. 그런데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죄송하고 가슴이 아프다.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다만 복수, 난수, 이게 또 한자어인데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기 어렵다라는 뜻이죠. 이미 엎질러진 일이니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해당 수사당국에 선처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무덤의 묘주죠. 묘주인데 이재명 대표가 선처를 요청한다고 해서 그 묘를 사실상 훼손한 사건 아닙니까? 네. 이게 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법적인 거는 판사 출신 장동영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황당한 일이긴 하죠. 일이죠. 예. 이게 아무리 그게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모의 묘를 훼손한다는 건 저희 이 대한민국 이 국민들 아마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런 어떤 SNS를 하고 하셨던 것도 그 부분이 워낙 이 정말로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황당한 이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느껴지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행위 자체는 분명히 잘못심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의도가 문중에서의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뭔가 성공을 바라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들이었다고 하니까 또 이 정도로 유감을 표명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충분히 공감되는 이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약간 추측 아닌 추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그게 3월 9일인데 묘훼손 사건을 이 대표가 12일에 공개했단 말입니다. 사흘 뒤에. 그런데 이 묘훼손 사건을 인지하는 시점이 그보다 더 빨랐던 2주 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쪽에서는 이 전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이거를 터뜨린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좀 우리가 이걸 반성적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음모론이 우리 정치에 굉장히 큰 지금 해악이잖아요. 사실 이런 어떤 SNS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과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조차도 이거는 음모론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당을 떠나서 우리 정치권 전체가 이런 식의 이 음모론 제기로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이제 그런 어떤 시도와 그런 이 욕구를 진짜 절제해야 되는 이 상황이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공격
해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네. 그런 어떤 이 사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이게 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해명을 요청드린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게 뭐 글자가 기든 살이든 네. 선친의 묘를 훼손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심각한 있어서는 안 범죄죠. 되는 심각한 예. 범죄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인지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걸 문제 삼지 않았고 사실은 2주라고 하면 뭐 한자를 잘 아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을 좀 데려다가라도 네. 글자로 확인하거나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당 전체가 나서서 됐다가 이렇게 밝혀지니까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글자가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일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사정들이 그런 오해나 또는 불필요한 억측을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장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른바 명동설이라는 표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사안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명동설이 또 하나의 웃지 못할 일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어 하루하루를 쫓기며 살고 있기에 저주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 사건은 개인적 총국에 불과하지만 명동설이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자, 장도혁 의원님, 이번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당 전체가 나서서 네. 지나치게 공격을 했던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주술적인 것이나 그런 부분들은 정치 영역에서 정치를 하는 그 당사자와 상관없이 이렇게 일어난 일들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정치인 본인과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비판하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잘 분리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런 주술적인 문제가 늘 어떤 정치적인 큰 이슈가 돼서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은 좀 이제는 좀 지양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치권에 사실은 이런 묘소, 정치인의 부모 묘소나 뭐 이런 묘소를 훼손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또 불을 지른 사람도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는 또 인분 투척한 사람이 있었고 또 이회창 총재 조상묘에는 쇠말뚝을 박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묘소에 쇠말뚝을 박은 사건 제가 직접 취재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게 믿는 분들이 꽤 많은 모양이에요. 그죠? 많죠. 네. 그 정치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지층들도 그렇고 저희 뭐 선거 때마다 그 정치인들 사주에 대한 평가들도 엄청 많이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재미삼아서 흥미롭게 그 국민들께서 보시거나 이야기하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정치가 좀 더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그 주술적인 부분들과 충분히 배척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실제로 뭔가 이슈가 되는 게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정치적인 굿 같은 것들을 크게 하고 참여한다든지 막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 이게 굉장히 큰 일종의 스캔들이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 먼저 조금 더 정말 절제하고 이런 줄적인 부분들에 기대지 않게 사실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죠. 물론 국민들께서도 이런 정말 재미삼아 보시는 거야 얘기하시면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누구를 음해하고 혐오하고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시는 건 정말 잘못이고요. 네. 자, 전보고 사주보고 뭐 이런 거 정말 재미삼아 하는 단계를 넘어갈 경우에 상당히 좀 범죄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런 풍조는 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정치뉴스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장철민 의원, 장동혁 의원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60초 뒤에 찾아뵙겠습니다.